어쨌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는 결론적으로 중심부의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또는 별의 질량에 따라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우세하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뒷장에 나오는데, 자, 뒷장 96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핵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효율. 요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 그래프 어렵진 않은데 문제로 출제가 자주 돼요.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가로축은 뭐예요? 중심 온도, 가로축은 중심부의 온도. 그다음 세로축은 상대적 에너지의 비율, 에너지를 얼마나 생성하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PPCNO는 중심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 우세하게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 달라진다 했죠. 몇 도에서? 여기 1800만 K를 기점으로 해서 1800만 K보다 중심 온도가 높은 영역은 요 에너지 곡선, 요게 뭐냐면 요 에너지 곡선이 CNO 순환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양을 나타낸 곡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K의 중심핵의 온도에서는 2000만 K에서는 중심핵에서 PP 반응으로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고 CNO 순환 반응으로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어쨌든 언제를 기준으로 1800만 K를 기준으로 1800만 K 기준으로 요게 CNO 순환 반응의 에너지 곡선, 요 파란 게 PP 반응의 에너지 곡선. 당연히 두 핵융합 마찬가지로 뭐 PP가 됐건 CNO가 됐건 에너지가 중심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에너지는 많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생성률이 올라가는 건 두 반응이 똑같은데 이 1800만 K를 기점으로 해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게 달라지더라. 특히 여기 아래쪽은 1800만 K, 중심 온도가 1800만 K 이하인데 이런 게 어느 경우냐면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옆에다가 HR도를 하나 그려주고 HR도 우리 HR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으면 뭐라 그랬죠? 요거 주계열이죠.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이 주계열 아래쪽에 위치한 애들이랑 주계열 위쪽에 위치한 애들. 그래서 아래쪽은 좀 작네. 아래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계열 하단부 별이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고 위쪽은 주계열 상단부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주계열성을 크게 이 아래쪽 별들, 요 아래쪽 주계열 하단부의 별은 하단별이 아니고 하단부인데 하단부의 별은 질량이 어때요? 여기는 질량이 낮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는 질량이 낮아요. 상단부는 어떻죠? 상단부는 질량이 높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 주계열성의 특징 예전에 HR도 공부할 때 했죠. 어떻게? 왼쪽 위로 갈수록 여러 가지 값들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량이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주계열 하단부의 별들은 질량이 낮기 때문에 어떻다? 뭐가 낮다? 중심핵 온도가 낮다. 중심핵 온도가 낮아서 여기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중심핵에서. 그 다음에 이 주계열 상단부는 질량이 크니까 중심핵 온도가 어떻겠어요? 반대로 중심핵 온도가 높으니까 저기선 중심핵에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돼요.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내용들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요거다. 요 위에 있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죠? 그걸 텍스트로 옮겨놓은 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하
이하면 뭐죠? 주계열 하단부. 하단부 별은 무슨 반응이? PP 반응이 우세하고 1800만 K 이상 1800만 K 이상이면은 뜨거운 별이겠죠? 아이고. 뜨거운 별이겠죠. 뜨거운 별은 주계열 상단부 별일 거고 얘네들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할 거다. 2번. CNO 순환 반응은 PP 반응에 비해 시간당 어떤 많은 양의 에너지. 요 보면은 CNO 순환 반응 그래프는 요거잖아요. 요거. 얘네들은 1800만 K만 넘으면 똑같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CNO 순환 반응이에요. 반응 효율이 높은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할수록 별이 밝다. 왜? 에너지를 많이 만드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빨리 태운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우리 예전에 질량이랑 수명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네. 질량이랑 수명이랑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배웠죠? 별의 수명은 질량이랑 반비례하는데 이 반비례하는 이유가 뭐다? CNO 순환 반응을 하니까 이 주계열 상단부 애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계열 하단부 애들은 PP 반응을 주로 하니까 수명이 긴 거고. 그래서 예전에 주계열성의 HR도에서 주계열성의 특징 공부할 때 요 숫자들 이게 다 뭐라고 했죠? 이게 주계열성의 나이, 수명, 주계열 동안 주계열을 머무는 시간, 주계열을 머무는 시간인데 상단부로 갈수록 줄어든다. 왜? 여기는 CNO가 우세하고 PP보다 여기는 CNO보다 PP가 우세하니까. 그래서 PP 반응의 에너지 생성을 이 정도라고 하면 CNO는 이 정도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빼먹은 게 우리 태양은 그러면 몇이냐? 우리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만 K 정도 돼요. 그럼 태양의 중심액에서는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고 PP 반응도 일어나는데 누가 우세한 거죠? 태양이 우세한 거죠. 태양이 이게 딱 1이 되는 건데 1. 태양이 우세한 게 아니고 PP 반응이 더 많이 난다. 그래서 태양은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K니까 무슨 반응이?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단 조심해야 될 거, 보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는데 PP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CNO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 적색 거성과 초거성의 에너지원. 방금까지 했던 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었어요. 잠깐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PP 반응, CNO 순환 반응, 그거의 에너지 행성 그래프 이런 걸 배우고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쉽게 생각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다 누구의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원. 그럼 주계열성 다음 진화 단계는 뭐예요? 거성이겠죠? 거성이랑 초거성. 그래서 이번에는 적색 거성이랑 초거성의 에너지원을 살펴볼 건데 여기는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 잘 물어보지 않아요. 첫 번째,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 정도 되면은 특히 적색 거성 정도 되면은 주 에너지원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돼요. 헬륨 핵융합. 주계열성 에너지원인 수소 핵융합은 1000만 K부터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데 이 수소가 1000만 K가 돼서 헬륨이 됐을 경우에 이 헬륨은 핵융합하기 위해서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해요. 그게 이제 1억 K 이상인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3개의 헬륨액이 융합해서 1개의 탄소액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왼쪽 그림은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에 나타낸 모식도인데 헬륨 원자핵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옆에 있는 이 B는 뭔가요? 이거 좀 순차적으로 설명 나중에 해줄게요. 일단 이 3개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는 말로 더 많이 불러요. 알파 입자. 그래서 저 반응을 3알파 반응이다라고도 더 많이 부르는데 3중 알파 반응. 반응 방법이 헬륨 원자핵 두 개가 먼저 핵융합을 하면 베릴륨이라는 게 먼저 생겨요. 이 베릴륨이랑 그 주변에 있던 또 헬륨 원자핵이랑 충돌하면 비로소 탄소 원자핵이 된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앞에 별의 진화에서 거성 내부 구조 기억나나요? 거성 내부 구조? 거성의 중요한 점 뭐라고 그랬지? 중심핵 수축, 수소 각연소 하면서 외층 팽창하는 게 거성 내부 구조라고 했죠? 근데 거성이 그럼 이 중심핵이 한없이 수축하냐? 이 헬륨 중심핵이 수축을 하다 보면 얘도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언젠간 어떻게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난다. 얘도 중력 수축 때문에 언젠간 온도가 높아져서 즉 1억 K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적색 거성의 에너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소 껍질 연소에 의한 에너지도 나오는데 나중에 거성이 좀 안정화가 되면 이렇게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적색 거성의 에너지원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초거성까지 가려면 두 번째인 초거성까지 가려면 질량이 더 커야겠죠. 질량이 더 크면 이제 헬륨 이후의 핵 반응도 일어나요.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초거성의 에너지원을 담당하게 되는데 질량이 큰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아까 봤던 건 이제 이 헬륨 핵융합이고 마치 별이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로 생겨요.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되고 그 탄소가 또 중력 수축하면 산소로 핵융합하고 산소가 또 핵융합하면 규소가 핵융합하면 철까지. 그래서 초거성 정도 되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층이 생기고 걔네들이 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뜨겁겠죠. 그래서 뭐 이게 핵융합 반응 순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1학년 때는 이게 좀 중요했는데 2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 배웠었죠? 이게 우리가 이 그림 어디 있는 거냐? 이 그림이 물론 그 전에도 나왔긴 했는데 98페이지 98쪽에 있는 그림인데 주계열성부터 이게 주계열이죠. 주계열성부터 초거성까지 쭉 핵융합 반응 나타나는 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는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여기 헬륨 핵융합, 방금 했던 여기는 탄소 핵융합, 여기는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해서 최종적으로 중심핵이 뭐가 남는다? 철이 된다. 뒷장. 자, 이렇게 하면 별의 에너지원은 초거성까지 하면 끝. 뭐 그 이유는 뭐가 없나요? 그 이유는 폭발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행성상 성운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초거성까지만 다루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부 구조는 앞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예요. 먼저 내부 구조를 살피려면 정역학 평형부터 다시 살펴볼 건데 요거 예전에 간단하게 했었죠. 어떤 거다? 뭐랑 무슨 힘이 평형인 상태? 별의 중력이랑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압력차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다. 그래서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당기는 것들은 다 뭐겠어요? 이 안쪽으로 당기는 거. 얘네들은 별의 중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 중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미는 애들은 뭐겠어요? 이 바깥쪽으로 미는 애들은 가운데가 고온이고 바깥쪽이 저온이니까 안쪽이 압력이 높아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이 밀어내는 힘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인데 이게 어떻더라? 이게 주계열성 같은 애들은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다 같더라. 이게 다 같더라. 이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걸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주계열성
주기활성처럼 안정적인 별은 정력학평형 상태여서 수축이나 팽창을 하지 않고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된다. 일정. 거성은 정력학평형이 깨진 거겠죠. 왜? 거성은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크니까 별이 커지는 거고, 주계열성은 그게 같으니까 정지한 거고. 그래서 별의 팽창과 수축은 다 이 중력이 크냐,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크냐. 뭐 중력이 크면 수축을 할 것이고,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크면 팽창할 것이고, 같으면 유지할 것이고. 이 경우가 정력학 평형이란 거겠죠? 정력학 평형. 정력학 평형. 요 경우는 중력이 더 큰 경우는 이게 이제 중력 수축을 하는 경우. 그럼 가운데 경우는 이렇게 팽창하는 거. 이거 언제 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거성이 그렇죠. 거성. 거성 단계. 거성 단계다.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저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별의 내부 구조는 저 정력학 평형을 기본 구조로 해서 안정적인 별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따져볼 건데 주계열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이죠. 별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뭐와 뭐로 나누지?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과 신체라고 해야 되나? 가운데 정신이 있고 바깥에 신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중심 핵처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역이랑 자꾸 파란색으로 쓰는데 그냥 바꾸고 귀찮아서 그래. 에너지 생성 영역, 중심핵처럼 에너지 생성 영역이랑 생성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성했으면 전달해야지.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영역 두 개로 나누게 돼요. 그 두 개의 대표적인 예시가 표 안에 있는 그림인데 두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계열성의 경우에는. 뭐 두 경우를 생각하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두 경우 모두 가운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핵, 여기도 중심핵, 그리고 바깥쪽은 다 뭐야? 바깥쪽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들,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은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는데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 전달할 경우에는 그냥 복사층이라고 부르고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대류층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언제는 복사로 전달하고 언제는 대류로 전달하냐?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표의 왼쪽에 있는 그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고 써 있죠? 그냥 표를 펴놓고 할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러니까 특징 여기 질량에다 뭐라 쓰면 되겠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태양 질량이랑 비슷한 별. 이 경우에는 중심핵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이 중심핵에서 PP 반응이 우세하죠? PP 반응이 우세할 때는 PP 반응은 에너지를 별로 안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스멀스멀 빛에너지의 형태로 스멀스멀 전달이 돼가요. 스멀스멀.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스멀스멀 전달돼 가다가 요 태양의 표면 근처에 오면 여기까지는 중심핵에서 나온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고온인데 바깥쪽은 우주 공간이니까 온도차가 엄청나게 극심하죠. 안쪽은 엄청 뜨겁고 바깥쪽은 엄청 차가우니까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때는 직접 에너지가 전달되는 물질이 이동해서 전달되는 방법인 대류를 통해서 직접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층이 3개로 나누는데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구조를 가지게 돼요. 구조는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구조.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중요해요. 그에 반해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아이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가운데가 중심핵이 대류핵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이 핵에서는 주로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 질량이 크니까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겠죠. CNO 순환 반응은 특징이 뭐였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니까 여기가 초고온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초고온이니까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중심핵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여기서부터 너무 뜨거우니까 핵 자체가 대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대류라는 에너지 전달 방식은 이 중심이랑 바깥쪽에 온도차가 클 때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 아주 뜨거운 CNO 순환 반응을 하는 핵은 핵 자체가 대류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대류핵을 지나면 바깥층에서부터 스멀스멀 비대너제 형태로 전달이 되는 복사층 구조를 지닌다. 언제? 질량이 태양보다 클 때. 보통 1.5 태양 질량을 얘기를 많이 해요. 1.5 어디에서 많이 봤죠? 1.5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그 경계값이 1.5였죠? 이거 잠깐 볼 수 있나? 이거 언제 봐 이거. 잠깐 넘겨서 이게 다 지워졌네. 요거 PP 반응 질량 범위랑 CNO 순환 반응 질량 범위랑 달랐죠? 1.5 태양 질량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단순하게 대류핵 복사층 구조. 이 표를 한글로 정리해 놓은 게 3번이에요. 3번. 뭐에 따라 에너지 생성 과정이 다르므로 에너지 전달 방법과 내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냐. 뭐겠어요? 주계열성은 질량에 따라 에너지 생성 방법이 다르죠. PP냐 CNO냐. 이게 지금 PP냐 CNO냐를 물어보는 거야. PP와 CNO. 첫 번째,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주계열 하단부별. 주계열 하단부면 무슨 반응? PP 반응. PP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 하단부 별에서는 중심핵을 복사층과 대류층이 둘러싼다. 두 번째, 대류는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CNO 순환 반응. 이 CNO 순환 반응을 하는 반응으로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질량이 큰 주계열 상단부 별에서는 대류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까 필기를 조금 더 첨가하면 HR도랑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주계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계열 하단부별 여기에 내부 구조가 요거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주계열이 이렇게 있으면 주계열 상단부에 있는 별들 여기에 별 내부 구조가 요거다 라는 걸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질량의 범위 태양과 비슷한 거 태양과 질량이 큰 별 이게 문제집마다 수치가 달라요. 어떤 데는 이 태양 질량을 경계값으로 두는 데가 있어요. 뭐 이 태양 질량보다 작을 때 이거보다 클 때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 밑에 당구장 표시로 써놨죠? 책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양이랑 비슷할 때 태양보다 클 때 정도만 알면 되지 이 구체적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최신 연구 결과는 1.5도 아니고 2.2도 아니고 1.3이에요. 그리고 위키백과에 검색하면 1.5로 나와요. 이렇게. 거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0.5 태양 질량보다 낮으면 그냥 별 전체가 대류 0.5에서 1.5 사이 복사핵 대류층 1.5 이상은 대류핵 복사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고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고 자 마지막 장 98페이지 주계열 단계 이후의 별의 내부 구조 방금 봤던 요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제목이 요거예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지금 볼 98페이지는 이제 주계열 이후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예전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부터 볼 건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진화 단계가 어떻게 되죠? 진화 단계가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 상성운, 그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끝나죠? 그러면 주계열성 이후 요 거성, 행성 상성운, 백색 외성의 내부 구조는 어떠냐? 다 했던 거예요. 거성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된다 했죠. 헬륨 핵이 수축하다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한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프린트엔 있죠?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중심핵이 탄소 산소로 된 걸로 끝나고 그 바깥쪽 층 이거 좀 그려야겠네. 여기가 CO, 그 다음에 여기 헬륨, 그 다음에 H인데 여기까지 되면 이제 적색 거성이 끝나는 거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이 다 날아간다고 했죠? 날아가면 뭐만 남더라? 이 중심에 CO 핵만 남더라. 요게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백색 외성. 요 바깥쪽에 날아가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다? 행성상 성운. 요 단계를 복습 겸 써볼게요. 주결성 중심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됐다. 수소 핵융합이 종료됐으니까 무슨 핵? 수소가 다 탔으니까 헬륨 핵. 헬륨 핵이 형성되고 처음부터 헬륨 핵이 핵융합을 안 하니까 중력 수축하겠죠. 헬륨 핵이 중력 수축하다 보면 주변 수소층을 가열한다 했죠. 그러면 헬륨 핵 외곽에서 핵융합 반응. 헬륨 핵 외곽에서 핵융합 반응. 이거 뭐죠? 수소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하면 바깥층이 팽창한다 했죠?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하강해서 빨간색으로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중심핵은 어떻게 돼요? 중심핵은 수축한다고 했죠. 중심핵 수축, 외층 팽창. 중심핵이 저렇게 수축하다 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중심핵 온도가 상승해서 1억 K에 도달하면 오늘 배운 무슨 핵융합? 이제 헬륨 핵융합. 3중 알파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하면 결과적으로 탄소, 산소로 구성된 핵이 형성된다. 그게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남는다. 질량이 큰 별은 아까도 했지만 중심 온도가 매우 높아 더 높은 단계 핵융합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철까지. 철 들면 끝난다. 그래서 별의 내부는 중심으로 갈수록 더 어떤 원소? 여기 보면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죠.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하면 별의 진화와 별의 내부 구조까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CO 중심핵이 남고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철 중심핵이 남는다. 이렇게 두 개가 마지막에 뭘로 남는지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끝.